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요 2015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면 2015년 이제 14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2016년도만 두 번이고요. 각기 이제 30문항씩이죠. 2016년도 1회차, 2회차부터 25문제고요. 30문제니까 해설하기도 참 오래 걸리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5문제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2013년도부터는 산업인력공단 퀴넷에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공개가 안 돼서 기출문제가 이제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2020년에 시험을 본다. 일로 갈까요? 2020년에 시험을 본다. 2020년에 시험을 보면요. 2019년 거를 엄청 공부해요. 참 수험생들 심리는 그런가 봐.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역지사지를 한번 바꿔보세요. 입장을. 지금은 수험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2020년에 시험을 보는데 2019년 거 바로 전문 넣고 똑같이 내겠습니까? 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다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참고사항이지. 그럼 언제 치게 나와요? 한 2015, 14 뭐 이 정도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 옛날 문제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쪽을 최신 걸 보려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 답답해요. 최신 거를 깐니마 똑바로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좀 중요시한다 좀 생각하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문제들은 옛날 문제들은 좀 쉬워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어려워진 것만 공부하니까 쉬운 거 나와도 못 풀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공부하고 어려워서 못 풀어. 쉬운 건 시간 없어서 안 봐서 못 풀어. 뭘로 장사할 거예요, 뭘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쉬운 건 내 것을 만들고 어려운 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고 엇박자로 가야 됩니다. 자, 1번 발달 심리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3세 아동들 표집에서 아동들이 6세, 9세, 12세 이건 벌써 나이가 6세, 3년 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총단 끝났잖아요. 더 볼 거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총단.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이다. 3년, 6년, 9년. 횡단은 뭐예요?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 그래서 뭐 3세, 6세, 9세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시점에서 횡단. 아주 쉽습니다. 유아기 신체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뇌와 머리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느리게 한다. 보통 신체 발달은 뭐예요? 중앙에서 외부로, 머리에서 밑으로, 팔다리로. 그렇죠. 그래서 뇌와 머리가 가장 먼저 발달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심심할 때 두미 방향 중심에서 말단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왔네 여기. 영하기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성장 그런 거네. 성장함에 따라 활동량 그렇겠네. 신체 전체 발달에는 개인적 그렇겠네. 통과. 이걸 뭘 적어요. 또 적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상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예요. 왜? 공부하는 방법이 고차가 된 분이 많거든요. 그냥 다 적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적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제일 많이 해요. 왜? 적거든. 왜 적나 모르겠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헬스클럽도 아니고 팔운동 하게 적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갔어요. 영화 보러. 아주 감동 있는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조용히 있는데 옆 사람이 계속 적고 있어요. 그 물어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럼 열심히 영화 보는 사람 같이 보여요? 미쳤다고 봐요? 미쳤다고 봐요. 오늘 어때 미친 사람이 앉아갖고 그냥 짜증나 죽는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볼 때. 뭘 적어요 그냥. 저런 갭이다. 그냥 저런 갭이다. 여기는 뭐예요? 이게 포인트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기억해야겠죠. 오케이. 뇌의 머리는 뭐예요? 먼저 성장한다. 끝. 3번. 이거 재밌어라.
정신장애 통제 DSM-5. DSM-5는 DSM 예를 들면 이제 아라비아로 이제 1, 2, 3 이렇게 하다가 과학적인 근거로 임상 실험에 근거해서 표준으로 표를 만들자라고 한 게 이제 DSM-5예요. 아라비아로. 이때 이게 뭐냐면 이상 심리학이죠. 이상 심리에 과학적으로 표를 만든 걸 DSM-5라고 하는데 품망장애 DSM 이게 여기 게트웨이 종류 타인의 공격성, 기물 파괴, 이런 것들은 품행장애다. 언어폭력은 청소년들이 언어폭력 하지 않습니까? 막 욕하고 욕한다고 해서 오, 너 게트웨이, 너 정신 이상자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언어폭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병적인 품행장애. 요즘 학생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대학교 무슨 논문을 쓰려고 PC방에 갔었는데 이 PC방 옆에서 학생 놈 새끼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야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게임하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PC방 게임하는 50% 이상은 다 언어폭력이에요. 사방합니다. 대뇌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아기는 신체기관의 분화가 일어나 신체기관의 분해가 일어나는 시기는 배아기다. 그래서 배아기가 제일 나아요. 배아기. 기억물질에 민감해서 이렇게 술이나 담배에 의해서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배아기다. 태아기관의 배아기다. 끝. 5번 갑니다. 배아기만 보면 됩니다. 5번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증후군이 아닌 것은 영아 돌연사. 영아가 돌연사했는데 무슨 염색체 때문에 돌연사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돌연사하는 거죠. 그래서 돌연사,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아니다. 이거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보면 또 겁나해요. 염색체 때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아가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염색체가 뭐가 이상이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보면 해설 보면 터너 증후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2차적 성적 발달이 없고 2차적 성적 발달이 없다. 터너 증후군. 여자가 2차적 성적 발달이 없다. 다운 증후군. 그래서 뭐 염색체가 21제 염색체가 한 개 더 3개 있어요. 정상은 2개인데 3개 있다. 슈퍼 남성 증후군. 야곱 증후군이다. 야곱 증후군. 슈퍼 남성 증후군. 폭력적이다. 폭력행위. 가오다시 잡는 가오다시 잡는 것들. 가오 잡는 사람들을 슈퍼 남성 증후군, 야곱 증후군이다. 클라인펠더 증후군. 기억나죠? 큰일 났네. 남자인데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커진 여성적 신체 증상. 클라인펠더. 터너하고는 반대겠죠. 터너는 반대는 아니지만 여자인데 여성적 성증이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번 갑니다. 유아기 대근육 운동만하게 발달해 연령대별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네요. 유아기 대근육 운동. 유아기예요. 2, 3세기 정 제자리에서 두 발로 껑충 2, 3세기에서 껑충 뛴다. 3, 4경에 몸을 앞으로 흔들며 한쪽 발로 공을 던진다. 공놀이. 4, 5세 평균 때에 걸었다. 5살짜리가 걷는다. 6세 높이뛰기 뛴다. 그렇건네 타다. 끝. 7번 갑니다. 다음에 진단적 특징을 보이는 정신력. 기이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자폐합니다. 자폐 증세. 영화도 많이 나오죠. 자폐 증세. 이런 것도 있어요. 자폐 증세는 지적 장애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자폐 증세는요. 자폐 증세는 어느 영화인가 그 숫자가 천재적으로 발달돼서 카지노에서 카지노 흐름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머리로. 그래서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폐 증상은 지적 장애가 아니라 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이한 언어 반복적으로 자폐. 8번 갑니다. 학습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다 학습 장애는 일기 쓰기 세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겠죠. 쓰기 장애는 뭐 포함되겠죠. 저도 필체가 포함되나 봐요. 쓰기 장애. 쇠마기 장애는 언어적, 지각적, 손수적 포함된다. 그렇겠다. 다 포함된다. 끝. 9번 갑니다.
문제가 쉬워요. 그쵸? 여러분, 이제 옛날 문제라 좀 쉽게 나왔습니다. 저렇게만 나오면 다 학교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문제가 50%, 또 좀 어려운 뒷부분 문제가 50%. 그래서 이쪽만 50% 맞아도 쉽지 않습니까? 벌써 60점, 10점은 찍어서 맞추고 다 합격이네요. 노래에 관한 파트니 이론의 다음에 해당하는 노래. 파튼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진짜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다 외우기 바쁜데 왜 이런 걸 외워요? 그러니까 주인공 외워야 되는데 자꾸 주연, 주인공 외워야 되는데 주인공 아닌 사람 외우니까 답답한 거죠. 지원이와 미영이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활동한다. 연합. 얼마나 다 나왔잖아요. 뒤에 읽어보기도 아깝네요. 근데 이 뒤에 읽어보고 파트는 외우고 스펠링 외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함께 연합.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평행누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애들이 놀고 있어요. 집단에서 놀고 있는데 이 노는 거에 흡수를 못하고 연합을 못하고 그걸 따라서 해요. 옆에서 혼자 따라쟁이, 혼자 따라서 연습하는 걸 평행놀이라고 그래요. 혼자 따라서 안 하고 그냥 지 맘대로 혼자 돌아. 이거는 방관자놀이.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한번 제가 더 짚어줍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 심심한 분들은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을 설명하는 현상은 인성이는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발이 4개 있고 털이 있는 고양이나 소를 보고 멍멍이라고 하네. 다 멍멍이에요. 이거 뭐예요? 과잉학대죠. 그래서 발이 4개인 건 다 멍멍이네. 이거는 말 그대로 과잉학대죠. 반대로 이제 과잉 축소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멍멍이는 우리 집에만 있어. 다른 집 있는 건 멍멍이가 아니야. 이건 과잉 축소죠. 2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마샤가 자아 정체감 수준을 4가지 지위로 구분했다. 적용한 2가지 위기와 관여. 이거는 뭐 청소년 이해에도 나오고 또 청소년 수련 활동론에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뭐 다 위기, 관여. 보통 나오면 마샤는 마르샤라고 합니다. 위기, 전념. 전념에는 수행, 관여가 있죠. 수행, 관여, 헌신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눈다. 즉 이렇게 잘 되면 정체감 성취가 되고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그냥 자기 의견이 묵인되는 건 정체감 유실이고 어떤 위기상을 출렁출렁 이겨나가는 건 유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혼미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위기와 전념, 여기서는 위기와 관여 이렇게 나왔죠.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12번 갑니다. 길리건, 남성과 여성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학습 이론에 나오고요. 남성 정의, 여성 배려. 1번. 11번 갑니다. 13번 갑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 체계, 근거,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후인습. 후인습은요. 인습 다음에 아주 최상위가 후인습이에요. 법, 체계에 의해서 이거는 후인습이 아니라 인습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벌써 다 외웠을 겁니다. 제1수준, 2수준, 3수준. 3수준 뭐예요? 6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단계는 전인습. 인습이 되기 전. 2수준은 사회적 학습이에요. 인습. 그 다음에 좀 고차원 학습 후인습. 그래서 1단계 처벌과 복종. 포인트 잡으시고요. 2단계는 도구적 욕구 충동. 도구적. 욕구 충동이 나오면 2단계. 도구적 도덕성의 단계. 도구적 나오면 2단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구적 도덕성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2단계. 또 욕구 충족하면 2단계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도구적 욕구 충족. 이렇게 패키지를 묶으면 되겠죠. 3단계 착한 소년, 소녀. 상호 조화. 4단계 법, 질서, 사회 체계. 5단계는 사회 계약적 도덕성. 6단계는 보편 윤리적 도덕성, 최상의 도덕성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다 외우지 마세요. 처벌과 복종 1단계, 도구 욕구 2단계, 소년 소녀 3단계, 또 사회 질서 4단계, 법 질서 4단계,
여기서 나온 게 법이니까요. 법 4단계, 인습. 그 다음에 사회계약 5단계, 보편적 윤리 6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치심, 죄책감, 질투심, 자부심 등은 인류가 표현하는 하는 기본 정서. 기본 정서가 아니라 뭐예요? 2차 정서다. 2차. 그럼 2차가 아니라 1차가 있겠죠. 1차가 기본 정서죠. 1차 기본 정서는 뭐예요? 기쁨, 슬픔, 이런 느끼는 행복, 기쁨, 분노 이런 1차적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단계 거쳐져서 수치심, 죄책감 이렇게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뭔 말 하는지 알겠죠. 심심할 때 정서적 융통성, 사회적 융통 발달은 중요한 그렇겠다. 남아에 비해 여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데 더 능숙하다. 아 그런 게 비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정이입이 항상 친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비다. 이렇게 해서 15번 갑니다. 다음은 토마스 와체스의 기질 모형이에요. 기질 세 가지 있죠. 토마스의 기질 모형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나오죠. 변화야. 변한다. 가소성 끝. 맨날 너 진짜 이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변한다. 가소성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16번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지만 발달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심심할 때 읽어보자. 17번 공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대적 공격성은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건 도구적 공격성이에요. 도구적. 전략적이다. 도구를 쓴다. 그래서 도구적. 적대적은 말 그대로 그냥 적대 공격하는 거예요. 적대적은 그냥 공격하는 거고 도구적 공격성이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교 부정을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옳은가 보다. 먼저 체크 포인트 하고. 그럼 쉽잖아요. 정리해놓고. 1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 부정. 그렇죠. 정규 1등하는 학생인데 학교 부정. 학교가 하기가 싫을 때도 있고 교육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겠죠. 학교 부정을 보죠. 학교 부정은 보이죠. 왜?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니까 친구들이 왕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왕따 당할까 봐 전교 1등 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 양념입니다. 진짜 그래? 정말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옳은 거, 집단 떠돌림.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분명장애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더 많이. 그렇다. 낮은 자존감은 학교 부정원이 그렇다. 이런 건 상식이다. 그렇다. 이걸 뭘 공부해요 그냥. 인문학 문제지. 19번. 발달의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인가 기본 장점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건 뭐 거창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발달,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냐 비연속, 단계가 있냐. 그러니까 단계가 있으면 비연속, 단계가 없으면 연속. 단계가 있으면 뭐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성장기. 이건 단계가 있죠. 또 피아제 발달 이론, 또 에릭슨의 발달 8단계 이론. 이런 단계가 있는 것들은 다 비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비연속적 발달 이론에 해당. 피아제 단계가 있다. 나왔죠. 나머지는 다 그냥 단계가 없는 겁니다. 비연속 이론에서 프로이드, 피아제, 에릭슨 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가서 안 봐요. 20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기 있는 아동은 많은 또래들이 좋아하지만 또래 집단 내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지위를 유지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정규 1등하고 또 운동할 때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또 막 이런 애들 막 나를 따르라 막 이효리 학교 다닐 때 얼짱 엄청 이뻤다고 하더라고요. 이효리니까 얘들아 나를 따라가 효리야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 유지한다. 왜? 아동기와 청소년기니까 애들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옳은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또래 집단의 기대감과 불쾌 그런가 보다 끝. 21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지능에서 다루지 않았던 맥락
맥락주의죠. 흘러가는 거죠. 연결되고 경험주의, 정보 처리 기술 세 가지 요인이다. 이거는 스턴버그가 주장한 3원 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스턴버그가 주장한 3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스턴버그가 주장한 3원 지능 이론 맥락, 경험, 정보 처리 끝.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는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으면 조금 먹으면 좋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메인을 못 먹고 안 먹어도 되고 심심하니까 지능을 하나의 일반 지능으로 기술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렇겠네.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를 읽어내는 대인관계 등에 포함돼. 그렇겠네. 뭐 이렇게 쭉 보면 돼요. 석학종은 석학 똑똑한 사람이지 박사. 지능이 독립되어 있다는 건 그렇겠네. 뭐. 자, 그렇군요. 넘어가고요. 2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중에서 다음에 아동에 해당하는 단계는 5세 남았네요. 답이 나왔잖아. 5세가 뭐예요? 학령청기. 학령청기. 학교 가기 전에 특징이 뭐예요? 주도성 대 제휴성. 답 나왔잖아요. 벌써 지가 다 써있네요. 5세 학령청기 주도성과 제휴성. 무슨 말이냐면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라 이거예요. 근데 혼자 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동생을 챙겨야 돼.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 챙기면 죄의식이 생기고 나 혼자 놀고 싶은데 주도성. 안 챙기면 죄의식 느끼고 이게 주도성과 죄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해결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8단계에 나오는 때 뭐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그래서 학령 전기. 또 여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 여기 학령 전기죠. 오케이. 근면성 대 성실감, 학령기. 청소년기, 자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 생산성 대 침체감, 성인기. 성인 중기라고도 합니다. 노년기, 자아통합 대 절망감. 신뢰감 대 불신감은 구강기, 프로이드의. 또 자율성 대 수치감은 학문기, 자율성. 똥을 잘 쳐주면 자율성, 똥을 안 쳐주면 수치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3번 갑니다. 이론가와 발달에 관한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디귿이. 촘스키, 언어, 촘스키 언어 끝. 그래서 언어 나오면 촘스키다. 왓슨, 그래서 환경, 행동, 왓슨 행동주의 학자죠. 니은이다. 게젤, 아동 발달의 근본적 기본 환경이다. 환경이 아니라 유전이다. 게젤, 유전. 몰비, 생애 초기 불안정 애착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 웃기다, 지속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발데스와 발테스, 발테스와 발테스, P 발테스, M 발테스, 발테스와 발테스, 노인 발달이나 노인 심리를 주장한 이런 학자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노화에 따른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이나 부가적 지원에 상관없이 스스로 대응. 노인들은 타인의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다. 동원 없이가 아니라 필요하다. 왜? 노인이니까. 끝. 다 했잖아요. 뭐 거창해 보이죠. 뭐 이거 S50 영어 그때로 왜요? 뭐 셀렉티브 선택, 오티미제이션, 최적화, 보상, 컴pen세이션 이렇게 약사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선택, 최적화, 보상했다. 이거 혹시 응용이나 이렇게 냈죠. 선택과 최적화, 보상의 발달 조절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발테스와 발테스. 이렇게만 하나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오지선다형이라 이거 세 개뿐이 없어서 문제를 못 내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갑니다. 성인기 이후의 인지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레머의 절대주의 단계는 후형식적인 거예요. 후형식은 뭐예요?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에 가는 거예요. 성인기 이후부터 쭉 발달하는 겁니다. 고차원적이에요. 고차원적이니까 절대주의자가 아니죠.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죠. 절대주의인 거는 1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요. 뭐 결정화된 지능은 성인기 동안 감퇴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 지능은 점점 증가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면서 자꾸 지능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동성 지능은 제대로 성인 초기에 이후 감소한다. 유전적 지능이에요. 유전적 지능은 성인이 감소하지만
예, 카텔이라고도 하고 직업 상담소에서는 카텔이라고 하고 청소년 상담소에서는 커텔이라고 하고 커텔. 똑같은 사람인데요. 커텔이 주장한다. 결정체적 지능, 결정성 지능.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한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점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얘는 감소하고 결정성 지능은 올라간다. 이게 결정성 지능이겠죠. 작업 기억은 성인 후기가 될수록 급격하게 감퇴한다. 그렇죠.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을 생산 기억이라고 그래요.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이어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외우려고 하면 안 이어지죠.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후형시적 사고는 성인기 이후에 발달한다. 그렇죠.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뭐에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기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질 세 가지 나왔죠. 그래서 까다로운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 처음에 움직이지만 곧바로 불안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움츠러들지만 곧바로 불안이 없어지고 흥미를 느린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 아동이 아니라 느린 기질 아동이다. 까다로운 아동 기질은 지랄 맞은 아동이에요. 그냥 혼자 지랄 맞고 야 지랄 맞은 거죠. 토마스 체스가 주장했다. 세 가지 기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질 말 잘 듣는다. 그냥 순한 기질. 지랄 맞은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다음에 느린 거, 그냥 느린 거. 적응이 느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갑니다. 다음에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기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아빠가 재미없어 하는 것을 이해 못해.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중심성. 동일한 양의 주스가 넓은 유리잔에 담겨있을 때보다 적고 많다고 말한다. 보존 개념이 확립 안 됐죠. 보존 개념이 미약하다. 해가 지는 것은 햇님이 잠을 자러 갔다. 햇님, 살아있는 물알론, 전조작기에 해당한다. 28번 갑니다. 비곡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기억리을이네요. 아닌 게 뭐예요? 티깃이네요. 아동기의 인지는 같은 수준의 친구와 놀이를 통해서 주로봐. 같은 수준의 친구와 이게 아니라 비고치키가 주장하는 비고치키. 비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있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거는 같은 수준의 친구는 맨날 친구예요. 중간 친구들 하면 맨날 노력해도 중간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되었든 선배가 되었든 스승이 되었든 아니면 나보다 더 좀 우수한 레벨이 높은 친구가 되었든 이런 상호작용 이런 조력을 받으면야 주로 발달된다 이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기 다닐 때 과외도 하고 하잖아요. 과외 선생님 찍어주고 학원 다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청정문과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편적인 강의는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옛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청소년 성형 3급 공부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게 공부해서 그래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깨드리잖아요. 스승이니까. 포인트만 잡아라. 홍삼 엑스만 쪽쪽 빨아먹어라.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같은 수준이 아니라 다른 수준의 친구, 부모, 스승과 연합해서 발달된다. 답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에 속한 부모나 교사 여기 나오네.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진짜 그렇구나. 아동보다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겠네. 인지 발달 촉진 방법이나 그렇겠네. 발판시키라. 뛰어넘어라. 다 했잖아요. 비고치기. 29번.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쉬워요. 공부가. 다 이해되잖아요. 이 안에 답이 다 있고 야 이거 공부가 아니네 이제 이거 게임이네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앉아서 공부하기도 지금 그 시간 누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29번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애착 양육 방식은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동의 기질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겠죠. 지랄 맞은 기질은 애착이 안 되겠죠. 까다로운 기질은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까다롭다. 지랄 맞다. 이런 애들은 애착 형성이 잘 된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이 일어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만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극복한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어디에서 형성돼요? 남금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거 이론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참 나는 상담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또 제가 옛날부터 공부하면서 이 이론이 제일 게트로의 지랄 맞은 이론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남궁기, 오이디푸스. 남자애는 엄마를 좋아해서 아버지와 경쟁 상대자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적대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처럼 동일시한다. 아버지처럼 엄마 일로 와봐. 나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제가 얘기 안 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했어요. 프로이드가. 더 심한 건 이거예요. 고세불안.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잘 배웠나요? 고세불안 뭐예요? 다 알지 고세가 뭔지. 내가 아니니까 아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빠가 나를 질투해서 내 고추를 딱 자를 것이다. 이 고세불안이에요. 이 미친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아빠가 아들 고추를 자를 거겠어요. 이게.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 아유, 프로이드 살았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프로이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치고 저는 또 아직 여기서 커피 한잔 먹어야겠어요. 강의를 계속 하니까 막 아직 또 계속 또 힘드네요. 커피 한잔 먹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